혹시 아내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여러 해 동안 가까이에서 보살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다양한 연령대의 수천 부부와 함께 상담해온 의사 김지민입니다. 진료 외에도 특히 남편들로부터 아주 사적인 고민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복해서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아내가 제가 다가가면 몸을 움찔하며 피할까요? 왜 키스를 하면 얼굴이 굳고 시선을 피하나요? 혹시 이제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나 아내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너무 성급하고 거칠어요. 그래서 부끄럽고 무서워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내는 이런 이야기를 남편에게 직접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자신도 모른 채 사랑이 식었다고 오해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부부 사이에는 점점 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지도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지리적인 지도가 아니라 여성의 몸과 감정의 지도입니다. 특히 중년과 노년기에 접어든 여성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핵심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준비와 이해, 그리고 만지기 전에 섬세한 존중에 있습니다. 그녀가 움찔하는 이유, 피하는 이유,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까지 모두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은밀한 부위에 키스하기 전에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는 분명 당신에게 깊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백년해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당신을 피할까요? 왜 손길이나 키스 하나에도 몸을 움찔할까요? 첫 번째 이유이자 많은 분이 예상치 못하는 이유는 나이로 인한 생리적 변화입니다. 폐경 이후 질막은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작은 마찰이나 빠른 자극만으로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만약 시작하자마자 편안함 대신 통증을 느낀다면 그녀의 신경계는 즉시 방어 모드로 반응합니다. 골반 근육이 수축하고 몸이 뒤로 살짝 물러나며 시선을 피하게 됩니다. 이는 감정을 느끼기 훨씬 이전, 신체가 먼저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변화 외에도 조용하지만 강력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불안감과 열등감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여성은 외모, 체취, 노화의 흔적에 더 민감해집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여전히 매력적일까? 그가 젊었을 때와 비교하지 않을까? 내가 늙고 매력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조명, 주름, 채취 등 사소한 요소만으로도 불안감은 커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나타나면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닫지 않게 합니다. 이는 남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당히 마주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이를 오해할 때 더 심각해집니다. 많은 남편이 아내의 회피를 사랑이 식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내가 화를 내며 자신을 벌준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일부는 정절까지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만난 대부분의 아내들은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몸과 마음이 예전처럼 완전히 맞물리지 않을 뿐입니다. 이런 오해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균열과 같아 접촉할 때마다 두 사람 모두 조금씩 더 아프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남성과 여성의 키스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남성에게 키스는 흔히 흥분을 시작하는 신호이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는 명확한 초대입니다. 반면 여성에게 키스는 감정을 확인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 키스를 통해 자신이 존중받고 있는지, 안전한지, 진심으로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갑작스럽고 강한 키스는 로맨틱한 행동이 아니라 마치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키스할 때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갑작스럽고 강해서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키스 자체가 아니라 시기와 방식, 그리고 입술이 닿기 전에 감정적 동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감정이 준비될 때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은밀한 부위는 단순한 성기관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 부끄러움, 때로는 쌓인 상처까지 담긴 기억의 공간입니다. 키스의 첫 손길은 사랑 행위를 시작하는 버튼이 아니라 마음의 동의를 확인하는 질문임을 이해하면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진정한 동의는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호흡이 느려지며 어깨가 이완되고 시선이 망설임 없이 당신을 향할 때 나타납니다. 이러한 신호가 없으면 어떤 기술을 써도 그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리거나 손으로 밀어내며 저항할 것입니다. 반대로 인내심을 갖고 그녀가 마음을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가벼운 손길 하나만으로도 몸과 마음 모두를 떨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친밀함이 더 어렵거나 위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은 육체적 자극보다 존중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녀가 안전함을 느끼고 존중받으며 진심으로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면 마음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당신이 충분히 그런 감각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녀를 만지는 순간, 눈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입술이 닿기 전까지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녀가 준비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움찔하지 않게 만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세요. 키스는 기술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 초대는 그녀의 마음이 열렸을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손보다 마음을 먼저 움직이면 더 이상 움찔하는 반응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이 함께 당신을 받아들이게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친밀한 순간에 제대로 준비 없이 들어가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녀의 몸은 마치 공격을 받은 것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준비란 책이나 잡지에서 배운 요령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다시 열 수 있게 만드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입니다. 저는 이를 만지기 전에 남편이 해야 할 5가지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당연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이 놓치는 청결 유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은 전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 호흡, 손, 손톱, 수염까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다가갈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느끼는 접촉 지점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마늘을 먹고 입을 헹구지 않은 채 아내에게 키스하려 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녀의 첫 반응은 피하는 것입니다. 손이 그녀의 피부에 닿을 때 손톱이 길거나 거칠고 수염이 까슬거리면 그녀는 안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향긋한 숨결, 깨끗한 손과 단정한 손톱, 부드러운 피부와 다듬어진 수염은 나는 너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는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안심하고 몸을 맡길 수 있는 감각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조명입니다. 많은 남성은 밝은 조명으로 병원처럼 환하게 하거나 반대로 너무 어둡게 하여 동굴처럼 만듭니다. 두 극단 모두 여성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너무 밝으면 자신 없는 부위를 보여주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너무 어두우면 시선을 통한 연결이 사라져 어색함이 생깁니다. 비결은 은은한 조명입니다. 따뜻한 스탠드 조명이나 부드러운 탁상 조명이 좋습니다. 공간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녀가 들여다보거나 숨길 때 모두 소중히 보살핌 받는다고 느끼게 합니다. 부드러운 빛은 두 사람을 감싸는 보이지 않는 담요와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만지기 전의 대화입니다. 많은 남성이 아내에게 다가갈 때 성급하게 행동하며 간단한 안부조차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괜찮아, 안아도 돼 라는 한마디만으로도 그녀는 온몸을 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녀에게 주도권을 주고 감정과 경계를 존중한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당신이 경청하고 존중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신뢰의 기반이 노딥니다. 네 번째는 손길을 천천히, 부드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은 바로 민감한 부위로 가는 것이 강점이라 생각하지만 여성에게 쾌감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과 예측 가능성에서 옵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배 위에 손가락을 올리고 천천히 옆구리를 따라 허벅지 안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동작을 느리고 일정하게 유지하면 그녀의 몸이 인식하고 준비하며 받아들일 시간을 줍니다. 이런 느린 움직임은 소중한 방에 들어가기 전 살짝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인 부위보다 감정의 부위를 먼저 만지는 것입니다. 배, 허리, 등, 허벅지처럼 직접적인 성적 자극이 아닌 부위를 만지면 그녀의 뇌에 안전함과 친밀함의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위에 집중하면 그녀의 몸은 그가 나를 느끼고 싶어 한다라고 이해합니다. 반대로 곧장 민감한 부위로 가면 그녀의 몸은 방어 모드로 반응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어색한 순간과 깊이 연결되는 순간을 가르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는 성적인 기술이 아니라 준비된 사랑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준비할 줄 아는 남편은 아내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면 다른 모든 문도 함께 열립니다. 혹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어서 제가 만나고 함께한 세 부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그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황과 성격은 각기 달랐지만 단지 접근 방식을 바꾼 것만으로 놀랍게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경상북도 안동에 사는 67세 김동석 씨입니다. 그는 아내와 40년 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가까워지고 싶을 때면 아내는 몸을 살짝 돌리고 이불로 어깨를 가렸습니다. 그는 나이와 시간이 사랑을 희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5가지 준비를 설명한 후 그는 한 가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날 밤 서두르지 않고 옆에 앉아 따뜻한 손등을 아내의 배 위에 올리고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급하게 민감한 부위를 찾거나 혀를 사용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함, 일정한 호흡, 부드러운 시선만 있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는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살짝 감고 몸을 이완하며 남편의 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느꼈어요. 단 하나의 작은 변화였지만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0세 장인호 씨입니다. 그는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습니다. 욕구가 생기면 곧바로 아내의 옷을 벗기고 손과 혀를 사용했습니다. 아내가 몸을 움찔하거나 살짝 밀쳐내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렇게 친밀감은 점점 줄어들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겼습니다. 진료와 상담 후 저는 그에게 완전히 접근 방식을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모든 성적 접근을 잠시 멈추고 대신 감정적인 연결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주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아내의 발을 천천히 인내심 있게 마사지했습니다.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고 시선으로 암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은 너 덕분에 마음이 편안했어.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해. 같은 간단한 말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불쑥 남편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허벅지 안쪽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준비와 신뢰의 가장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 가까워졌지만 이번에는 욕망이 아니라 마음의 개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서울 마포에 사는 65세 박상훈 씨입니다. 그는 두 사람보다 더 섬세한 편이었습니다. 자신의 호흡과 아내 얼굴, 몸의 작은 변화를 늘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아내가 거절할 때마다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아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그냥 안고 자고 싶어. 하지만 우리 꼭 껴안고 잘 거야. 그는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요구나 암시는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 팔로 감싸 안고 아내의 호흡을 들으며 함께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감사의 미소만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먼저 그의 품을 찾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요. 3가지 이야기, 3가지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결과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아내의 감정을 자신의 욕망보다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연결을 다시 열었고 일단 연결이 트이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친밀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당신이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변화는 단 하나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아내의 감정을 길잡이로 삼겠다고 마음먹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 단순한 고개 끄덕임이나 육체적 기술로는 얻을 수 없는 깊은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지나 제가 상담한 남성들 모두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할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가 원할 때가 진짜 최고였어요.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내의 준비가 되어 있음이 열쇠이며 그 열쇠는 그녀가 안전하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만 건네집니다.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3가지 장면을 기억하세요. 따뜻한 손등을 배 위에 올리는 모습, 인내심을 가지고 발을 마사지하는 두 손, 그저 자려고만 안아주는 포옹, 이 단순한 행동들이 서로의 마음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는 첫 벽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리가 완성되면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가장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안전함과 존중을 느끼며 행복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많은 남성이 쉽게 인정하지 않지만 진료실에서 제가 수없이 들어온 고백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이 조금 꺼려집니다. 냄새가 날까? 깨끗하지 않을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각이며 저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여성이 중년에 접어들면 호르몬 변화로 몸속 환경이 달라집니다. 분비물이 줄거나 성질이 변하며 pH가 달라지고 은밀한 부위가 쉽게 건조해지거나 가벼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과정이며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냄새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직설적인 비난이나 예전 같지 않네 라는 무심한 한마디는 평생의 콤플렉스를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씻고 자는 게 좋겠다고 말한 이후 다시는 남편이 나를 만지도록 두지 않았어요. 반대로 섬세한 남편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땀을 많이 흘린 후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향기가 나네. 그런데 씻으면 내가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비난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초대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그녀가 먼저 남편의 품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부드럽게 제안하고 심지어 함께하는 활동으로 바꿔보세요. 우리 같이 샤워할까? 라는 말은 초대이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낯선 냄새나 변화가 오래 지속된다면 단순히 위생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진심 어린 걱정과 배려가 담긴 말,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 난 내가 걱정돼. 우리 같이 병원 가자. 이 한마디는 그녀가 검사받는 느낌이 아니라 관심과 배려를 받는다고 느끼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여성의 은밀한 부위는 단순한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 자존심과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담긴 감정의 공간입니다. 그곳을 대하는 태도와 말이 그녀의 마음을 열지 닫을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의 약간의 꺼림칙함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곳을 존중과 사랑으로 보살피고 아껴준다면 당신은 자신감 있고 따뜻하며 가장 깊은 친밀감을 나눌 준비가 된 여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중년과 노년의 친밀함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은 심리와 기술에만 집중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한 가지 요소, 즉 신체 건강을 잊는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몸이 피곤하거나 관절이 아프고 혈압이 높거나 막 안아주었는데 숨이 차다면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건강하고 유연하며 에너지가 넘치는 몸은 두 사람 모두를 더 자신감 있고 부드럽게 만들며 무엇보다도 친밀함을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합니다. 좋은 점은 건강관리는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채워집니다. 복잡한 운동 계획이나 엄격한 식단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부터 시작하고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 두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함께 강화하세요. 먼저 식습관을 점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신체의 흡수와 대사 속도가 느려지므로 건강한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푸른 채소, 신선한 과일, 통곡물, 생선, 살코기를 우선 섭취하세요. 튀긴 음식과 정제당은 줄이고 술은 절제합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준비하며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해보세요. 식사를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유대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만들고 함께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양념입니다. 다음은 운동입니다. 고강도 헬스나 마라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력과 취향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면 충분합니다. 아침이나 저녁에 빠르게 걷기, 가벼운 요가, 춤, 정원 가꾸기, 이 모든 활동은 혈액순환 개선, 지구력 향상, 유연성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함께 운동하면 서로를 격려하고 중간중간 나누는 웃음과 대화가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듭니다. 식사와 운동 외에도 사회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동호회, 댄스 교실, 자원봉사, 친구 모임 등 공동체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이런 경험은 정신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대화와 공동 경험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침실에서의 친밀함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건강한 몸은 단순히 친밀한 순간에 체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두 사람 모두 외모와 체력에 대한 자신감을 높입니다. 이 자신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 건강하고 에너지가 넘칠 때 마음을 열고 애정을 표현하는데 더 적극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고 외모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으면 감정이 있어도 피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함께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습관을 만드는 것은 의무적 과제가 아니라 즐기는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작은 목표를 게임처럼 설정하고 달성할 때마다 함께 축하할 수 있습니다. 2. 매주 걸음걸이 기록, 매달 새로운 활동 도전. 이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바로 두 사람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접착제가 됩니다. 이 건강한 생활 방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 친밀한 순간은 더 이상 계획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일상 속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친밀함은 마치 시원한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듯 찾아옵니다. 특히 기억할 점은 많은 남성이 여전히 예전 관념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20살 때처럼 강렬하고 열정적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의 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노력은 부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나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나 횟수가 아니라 안전함, 편안함, 그리고 감정적인 쾌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일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인 연결 의식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함은 신체적, 심리적 측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신체적 안전함, 아프지 않은 행동, 무리한 자세나 강도를 시도하지 않음. 심리적 안전함, 여성이 압박을 느끼지 않고 평가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안아주는 편안한 저녁이 때로는 서두른 관계보다 훨씬 큰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여성은 신체적 쾌감보다 감정이 충분히 채워진 후에야 몸이 진정으로 반응합니다.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몸이 준비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도 이 일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속도를 늦추세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어 곧바로 절정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친밀함을 느긋한 여행처럼 여기고 감정과 전의를 충분히 느끼도록 시간을 가지세요. 포옹을 오래 지속하거나 부드럽게 손길을 쓰다듬는 것, 단순히 나란히 앉아 손을 잡는 것, 그녀의 반응에 주목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신체 반응이 느릴 수 있으므로 숨소리, 시선, 어깨의 이완, 몸을 기대는 방식 등 작은 신호를 인내심 있게 관찰하세요.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때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욕망이 그녀의 속도를 압도하게 두지 마세요. 서두르면 오랜 신뢰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일상 속 시간을 활용하세요. 애정은 침실에서만 쌓이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행동이 가장 튼튼한 기반을 만듭니다. 함께 걸을 때, 손을 잡기, TV를 볼 때, 나란히 앉아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허리를 가볍게 감싸기, 잠들기 전 이마나 볼에 가볍게 입 맞추며 잘 자 또는 사랑해 라고 말하기, 이런 행동들은 감정을 위한 전주곡이 되어 그녀가 중요한 존재이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중요한 점은 침대 위에서만 연결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꾸준히 관심과 애정을 받으면 친밀함이 필요할 때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많은 부부가 이 원칙을 적용한 뒤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더 이상 성적 친밀함을 의무로 여기지 않고 하루를 함께 보낸 보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아내가 일상 속에서 사랑을 느끼면 육체적 친밀함은 억지로 노력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두 사람이 함께 속도를 조절하고 안정과 감정을 우선한다면 그 일은 언제나 훌륭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순간의 손잡기, 따뜻한 포옹, 느린 키스는 어떤 기술보다도 오래가는 사랑을 키우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면 나이는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3단계로 간단히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준비, 그녀를 위해 공간, 분위기, 신체적 조건을 적절히 준비하고 시간과 마음을 쓰는 것, 허락, 그녀가 시선, 호흡, 태도로 인한 준비됐어라고 은연중에 전달하는 순간 자연스러운 친밀함. 준비와 허락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강요 없이 자연스럽게 친밀함이 이어집니다. 여성은 자극보다 존중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성기보다 배, 허리, 등, 허벅지 같은 감정의 부위에 닿을 때 마음을 엽니다. 그들은 당신의 리듬과 배려에 맞추어 조화를 이루며 직접적이고 성급한 기술에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키스는 관계의 시작 신호가 아니라 감정적 합의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관점을 바꾸면 그녀의 반응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태도와 접근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사랑뿐 아니라 아내의 자존감까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가까워질 준비가 된 배우자를 넘어 자신감 있고 사랑받으며 존중받는 여성을 곁에 두게 됩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제스처부터 시작하세요. 산책하며 손잡기, 나란히 앉아 가볍게 안아주기, 잠들기 전 불을 하나 줄이기, 이 모든 작은 행동이 쌓여 단단한 연결고리가 되고 사랑과 친밀함이 결코 마르지 않게 해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결혼 생활에 따뜻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받아보세요. 당신과 반려자가 평생 행복하고 끈끈하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